평범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시부모님도 점잖으신 분들이고 남편도 성실하고 우직한 사람이에요. 다른 문제는 없지만 다만 한 가지. 남편의 3살 터울인 시동생과 사이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사이가 안 좋았던 건 아니에요. 오히려 처음엔 저를 형수님, 형수님 하면서 좋아해주고 친동생 마냥 잘 따랐어요. 시동생은 남자지만 성격이 곰살 맞은 부분이 있었거든요. 조용하고 신중한 남편과는 다르게 좀 촐싹거리는 면도 있고요. 어쨌든 저한테도 싹싹하게 잘하니 싫을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동생과 사이가 본격적으로 틀어진 건요. 시부모님이 저희 남편에게 저희 아파트 대출금을 주시면서부터였어요. 결혼할 때부터 얘기를 하신 게 있었는데 외곽 지역에 땅이 조금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게 팔리면 저희한테 돈을 좀 주신다고요. 결혼할 당시에는 시댁에서 따로 받은 건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땅이 팔리면 돈을 주신다고 했지만 사실 그 돈도 별로 기대는 안 했고요. 그런데 후에 땅이 좋은 값에 팔리게 되고 아버님은 정말 약속대로 저에게 돈을 준다고 하시면서 그걸로 아파트 대출 받은 거 좀 갚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너무 좋았죠. 대출금 이자도 만만치 않았고 진짜 주실 거라고 생각 못 했는데 주셨으니까요. 다 잘 됐다고 생각했는데 뜬금없이 그 이야기를 들은 도련님이 난리를 치시는 거예요. 자기 몫은 없냐고요. 형이 받으면 동생도 그렇게 말할 순 있죠. 하지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희 도련님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그 전에 이것저것 집에서 받아간 돈이 엄청 많기 때문이죠. 도련님은 군대 졸업하고 벼랑간 캐나다로 갔어요. 캐나다로 가서 그 나라에서 공무원 하면서 정착해서 살고 싶다고요. 그 나라는 우리나라랑 다르게 임용으로 하는 방법이 아니라 면접 보고 채용하는 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자기가 거기서 먼저 자리 잡고 여건 되면 부모님도 모시고 갈 거라고 했대요. 그래서 2년 넘게 가 있었는데 결국 아무것도 안 되고 흐지부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외국에서 살다 보니 돈도 엄청 깨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유학 아닌 유학을 갔다 와서는 갑자기 유행하던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친구랑 차릴 거라고 해서 또 부모님이 사업 자금을 어느 정도 대주셨어요. 하지만 1년도 안 돼서 폐업했고요. 그리고 나선 취업 준비한다고 좀 잠잠히 집에 있나 싶었는데 갑자기 인터넷 쇼핑몰을 하겠다고 시부모님과 더불어 저희 집에까지 돈을 좀 빌렸어요. 그건 지금도 하고 있긴 한데 장사가 막 잘 되진 않아서 저희한테 빌린 돈도 조금 갚다가 말았습니다. 어쨌든 자기가 집에서 들고 간 돈은 생각도 안 하고 아버님이 저희 집에 돈 좀 주신다 했다고 그걸로 난리치는 거예요. 톡 까놓고 금액으로만 치면 도련님이 들고 간 돈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저희 남편은 대학도 전액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 장학금 받고 다닌 데다 학교 다닐 동안 조기 취업이 돼서 바로 직장 생활을 시작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대학교 이후부턴 부모님께 딱히 손 벌린 건 없다고 했어요. 오히려 용돈 드리고 여행 보내드리고 하는 건 다 남편이 했죠. 그런데 도련님은 그런 건 일절 생각도 안 하고 형한테만 돈 준다고 섭섭하다고 난리를 쳤고 나중에는 술 먹고 저희 남편에게 전화해서 막 서운하다 그러더라고요. 형 진짜 그러는 거 아니야. 엄마 아빠가 형한테 그 돈 해준다 했을 때 최소한 형이라도 진우도 같이 챙겨주셔라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어떻게 형도 입을 싹 닦을 수가 있어? 너 말하는 뻔세가 그게 뭐냐? 입을 닦다니. 맞잖아. 어떻게 엄마 아빠도 형한테만 돈을 줄 수 있고 형은 또 어떻게 혼자만 받을 수 있냐고. 너 네가 여태껏 들고 간 돈은 기억도 안 나냐? 내가 들고 가면 얼마나 들고 갔는데. 다른 거 다 차치하고 너 호주에 있을 때 생활비만 해도 1년에 몇 천은 들었다. 근데 너 거기 2년 넘게 있었잖아. 와, 그게 언제적인데 얘기해? 내가 거기 가서 아무것도 못하고 돌아왔다고 지금 나 꼽주는 거야?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렇잖아. 내가 가서 공무원 됐으면 형이 이렇게 날 무시했겠냐고.
도련님은 갑자기 자기를 무시한다는 소리까지 해대며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툭 하면 남편에게 전화를 했고 남편이 결국 부모님께 말씀드렸대요. 부모님이 주시기로 한 돈 진우도 반 주면 안 되냐고. 하지만 오히려 시부모님 말씀이 도련님한테는 이것저것 많이 해줬는데 첫째인 남편에게는 정작 뭘 해준 게 없어서 주시는 거라고 동생 그러는 거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답니다. 돈 주시는 시부모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저희가 뭐 어쩌나요? 그래서 겨우 타협을 찾은 게 도련님 쇼핑몰 열 때 우리한테 빌려가서 아직 안 갚은 돈, 그건 안 갚아도 되니 이 얘기는 그만하자고 했어요. 그렇게 일단락은 됐지만 그때부터 도련님은 저나 남편에게 대하는 게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전엔 시댁 모임이 있거나 명절에 찾아가면 막 형수님 하면서 종알종알 살갑게 얘기도 잘했는데 이제는 본체 만체하고 그마저도 자기는 바쁘다며 나가버리고 혼자서 삐쳐서 저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남편과 상의 끝에 아버님이 주신 돈에서 일부는 떼서 도련님에게 드리기로 했어요. 저도 계속 저렇게 유치하게 삐쳐 있으니 그냥 돈 일부분은 드리고 풀자고 했고요. 그래서 그때쯤 시댁에 갔을 때 시부모님 안 계신 틈에 저랑 남편이 도련님에게 그 얘기를 했거든요. 도련님이 고맙다고 할 줄 알았는데 반응은 생각과 완전 달랐습니다. 됐다고 이제 필요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됐어. 이제 와서. 내가 거지야? 형 결혼하고 완전 변했어. 형수한테 잡혀 살아서 그러나 본데 하나밖에 없는 동생한테 그러는 거 아니유. 갑자기 가만히 있던 저한테까지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저도 물어봤죠. 도련님, 갑자기 저한테 왜 그러세요? 형이 그 돈 받으면 혼자 쓰나요? 결국 형수님하고 같이 쓰는 거 아니에요? 같이 쓰긴 뭘 써요. 집 대출금 갚는 데 쓸 건데. 그러니까요. 그 집은 형 혼자 살아요. 저한테 막 볼멘 소리를 하는데 좀 어이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얘기했죠. 근데요, 도련님, 왜 이렇게 혼자 화가 난 건지 모르겠네요. 막말로 그 돈 아버님 돈이고 아버님이 누구한테 줄 건지는 아버님 마음 아니에요? 게다가 우리가 도련님한테 일정 부분 드린다고도 지금 말하잖아요. 제 말에 도련님은 허 하더니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와, 형수님, 그렇게 안 받는데 이제 본색 나오시네요? 형수님 돈도 아니면서 주네 마네. 지금 생색내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됐어요. 이 집 식구들한테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예, 형수님 시아버지 맘대로 주는 돈인데 제가 주제넘게 달라 말라 했네요. 제가 아주 꼴값을 떨었습니다. 저한테 주실 필요 없어요. 무슨 거지 적선하는 것도 아니고 몽땅 다 들고 가셔서 잘 먹고 잘 사세요. 그렇게 유치하게 굴더니 씩씩거리며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이나 적으면 몰라. 도대체 왜 저러나 싶더라고요. 남편도 기막혀 하고요. 그 일 이후로 도련님과는 더 대면대면한 사이가 됐습니다. 시댁에 가서 마주쳐도 찬바람 그 자체였어요. 도련님이 먼저 그렇게 나오는데 저러고 좋게 대할 필요는 없으니 저도 똑같이 대면대면하게 굴었죠. 어쨌든 그렇게 시간은 흘렀어요. 그런데 하루는 어머님이 전화가 와서 다음 주 주말에 진우가 결혼할 여자를 데리고 온다고 근처 식당 가서 식사를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알겠다고 하고 룸이 있는 한정식 집으로 예약을 잡았습니다. 도련님이 결혼이라니. 결혼하고 나면 철 좀 들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녁 남편에게 얘기를 했죠. 어머님 연락 받았지? 아까 전화 오셨던데? 도련님 사귀는 여자 있었구나. 몰랐어. 나도 요샌 연락 잘 안 하니까 몰랐네. 궁금하다. 어떤 여잔지. 나도 드디어 동서가 생기네. 그러게. 그 자식 결혼 안 할 줄 알았는데. 철없는 도련님의 아내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약속된 주말이 되어서 저희는 시부모님을 모시고 먼저 예약된 식당에 가 있었어요. 아버님도 어머님도 그냥 만나고 있는 여자가 있다고만 들으셨는데 어떤 여잔지 모르겠다고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기다리고 있으니 룸으로 도련님과 도련님 여자친구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저랑 남편도 웃으며 도련님과 여자친구를 맞이했어요. 여자친구는 예쁜 외모이긴 했는데 어딘가 묘하게 날카로워 보이는 느낌도 들더라고요. 도련님은 여자친구에게 가족을 소개해줬습니다. 시부모님과 남편을 소개하고 저도 소개를 해줬습니다. 이쪽이 우리 형수님이셔. 여자는 저를 슬쩍 보며 목례를 하더라고요. 저도 웃으며 함께 목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여자친구도 소개해줬어요. 이쪽은 내 여자친구. 이름은 손윤미야. 어휴, 얼굴만큼이나 이름도 예쁘네. 어머님이 웃으며 그렇게 말하셨어요. 윤미 씨는 부끄러운지 살짝 웃으며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부끄러움이 많은 성격인가 보다, 아니면 첫 인사하는 자리라 어색한가 보다, 나도 저랬는데 싶어서 그때까진 윤미 씨가 귀엽더라고요. 시부모님은 윤미 씨에게 무슨 일 하느냐고 진우한테 아무 얘기도 못 들었다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윤미 씨가 저희 아버지가 공구 판매하는 사업을 하시는데요. 거기서 격리일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물으셨어요. 공구 판매일이라면 철물점 그런 걸 하시는 건가? 그랬더니 도련님이 막 으스케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조그만 동네 철물점 아니고요. 서부 IC 넘어가기 전에 3층짜리 커다란 건물 보셨죠, 아빠? 그게 윤미 아버님이 하시는 거. 큰 공구나 건설 장비 같은 것도 취급하신대요. 아버님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지나가면서 본 적 있다. 건물이 꽤 크던데? 크죠. 직원도 많아요. 도련님이 몹시 신이 나 보였습니다. 신날 만도 하죠. 저도 지나가면서 본 적이 있는 곳인데 큰 건물 하나를 통째로 쓰고 있는 공구상가였거든요. 그런 곳을 운영하는 분의 딸과 만나는 거니 도련님도 아주 콧대가 올라가 있더라고요. 우리 도련님 참 돈 좋아하는데 돈 많은 집 딸 아주 잘 만났네 싶더라고요. 곧 식사가 나오게 되고 식사를 하며 이것저것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윤미 씨는 한결같이 표정이 얼어붙어 있더라고요. 긴장이 많이 되나 보다 싶어서 앞으로 동서될 사이다 보니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윤미 씨에게 웃으며 살짝 그랬어요.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다 좋으신 분들이세요. 제 딴에는 긴장을 풀어주려고 한 말인데 제 말에 윤미 씨가 순간이긴 하지만 저를 엄청 싸늘하게 노려보는 거예요. 저는 좀 놀랐습니다. 실례된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손이 동서될 사람인데 이런 자리에서 슬쩍 째려보다니요. 저는 순간 움찔했는데 내가 잘못 봤나? 설마 하면서 그냥 말았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는데 제 앞에 간장게장이 있었거든요. 도련님이 간장게장 킬러입니다. 시부모님은 게장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으신다는데 도련님은 유독 좋아하셔서 어머님이 일부러 게를 사다가 담근다고 하셨거든요. 게장은 도련님만 드시고요. 그런데 제 앞에 게장이 있길래 아무 생각 없이 도련님께 게장을 드렸어요. 도련님, 게장 드세요. 도련님도 끄덕이더니 게장 그릇을 받아가서 먹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또 윤미 씨가 저를 슬쩍 노려보는 거예요. 찰나였지만 저는 분명히 봤거든요. 저는 속으로 뭐지? 왜 자꾸 나 째려보지? 하면서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뭐 실수했나? 내가 마음에 안 드나? 혹시 나를 아는 사람인가? 속에선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하다가 중간에 잠깐 화장실을 갔어요. 그리고 나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세면대 앞에 윤미 씨가 우뚝 서 있는 거예요. 화장실에 갈 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세면대 앞에 서 있더라고요. 저는 움찔하면서 물어봤어요. 화장실 가게요? 갔다 왔어요. 엄청 냉랭한 말투로 딱 그러는 거예요. 물 내려가는 소리도 못 들었는데 갔다 왔대요. 저는 그냥 어색한 기분에 손을 씻으면서 물었어요. 음식은 입에 좀 맞아요? 별로네요. 형님이 알아보셨다면서요? 저는 그 순간 놀라서 윤미 씨를 쳐다봤습니다. 처음 보는 사이인데 말투도 그렇고 너무 저에게 적대적인 거예요. 앞으로 동서될 사이인데요. 그래서 저는 황당해서 물어봤습니다.
저기 윤미 씨? 혹시 내가 뭐 불편하게 한 게 있어요? 뭐가요? 아니, 지금 나한테 하는 말투도 그렇고, 그리고 아까 내가 잘못 봤나 했는데 나 째려봤었죠. 그것도 두 번이나? 저도 기분이 나빠서 대놓고 물어봤습니다. 아니라고 할 줄 알았는데 윤미 씨의 대답은 기가 막혔어요. 맞아요. 나를 왜 째려봐요? 그랬더니 저를 빤히 쳐다봐요. 근데 그 눈빛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저한테 막 살기 같은 게 느껴질 정도로 엄청 적대적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뒤로 움찔 비켜날 정도로요. 그런데 윤미 씨 입에서 튀어나온 말은 황당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 오빠한테 딴 감정 있는 거 아니죠? 이게 무슨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린가요? 저는 무슨 소린가 싶어서 눈만 끔뻑이다 물었어요. 네? 왜 아까 우리 오빠 들어왔을 때 오빠 보면서 씩 웃었어요? 내가요? 저는 도련님을 보고 웃은 게 아니라 같이 들어오는 윤미 씨를 보고 웃은 거였습니다. 아, 저분이 도련님 여자친구구나 싶고 첫 만남이니 좋은 인상 주고 싶어서 그냥 웃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설사 제가 도련님을 보고 웃었다는들 그게 무슨 문제가 되나요? 제가 욕을 하거나 찡그린 것도 아니고 웃은 것뿐인데도요. 그런데 윤미 씨는 또 덧붙이더군요. 그리고 저 오빠 시부모님하고 대화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왜 나더러 좋으신 분이니까 긴장하지 말라 그래요? 그렇게 말하면 내가 뭐가 돼요? 저는 기가 막혀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윤미 씨는 저한테 한 걸음 다가오더니 엄청 싸늘한 목소리로 눈을 희번뜩거리며 따지더군요. 우리 오빠한테 게장 왜 줬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오빠 앞에 음식 널리고 널렸는데 굳이 본인 앞에 있는 게장을 왜 집어주냐고요? 저는 속으로 뭐 이런 미친 게 다 있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눈에 불을 켜고 따지니까 순간 좀 무섭더라고요. 화장실엔 둘밖에 없기도 했고요. 하지만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저도 기분이 확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따졌습니다. 윤미 씨,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나랑 오늘 처음 본 거 아니에요? 근데 어디다 대고 이렇게 위협적으로 따지고 들어요. 그리고 도련님이 게장 좋아하는 거 식구들은 다 알아요. 그래서 그냥 준 거예요. 난 안 먹는 거니까. 아니, 그리고 내가 뭘 어쨌다고 화장실까지 따라와서 따지는 거예요? 지금 뭐 하자는 건데요? 제가 막 따지니까 윤미 씨가 동요도 없이 저를 빤히 보더라고요. 제 말을 듣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그 눈빛이 왠지 오싹했습니다. 그런데 윤미 씨는 저에게 또 쓱 다가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오빠한테 꼬리치지 마세요. 경고해요. 그러더니 화장실 밖으로 획 나가는 거예요. 저는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도련님한테 꼬리를 쳤다니요. 내가 도련님의 형수라는 걸 까먹었나 싶더라고요. 너무 황당한 상황이라 상황 판단이 안 돼서 한참을 멍하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쟤 완전 또라이다. 무슨 분명 문제가 있는 애다.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정신을 부여잡고 일단 식사 중이던 룸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윤미 씨는 아무렇지도 않게 여전히 부끄러운 얼굴로 대화를 하며 식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무렇지 않은 그 얼굴을 보자니 방금 내가 꿈을 꿨나 싶은 생각에 저는 얼떨떨하게 제자리에 가 앉았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살짝 묻더라고요. 어디 안 좋아? 왜 이렇게 오래 걸려? 괜찮아? 어? 아니. 저는 혼란스러운 기분으로 아무 말도 안 하고 밥만 먹었어요. 사람이 너무 기막힌 일을 당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식사는 끝이 났고 어머님은 이 근처가 집이니 가서 차 한잔 하고 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시댁으로 갔습니다. 제가 주방에서 차를 준비하고 있으니 어머님이 다가와서 묻는 거예요. 큰애야, 너 어디 아프니? 예? 아니, 왜 이렇게 얼이 빠져 있어? 어디 아파? 화장실 갔다 온 뒤로 너 약간 넋이 나가 보여. 저는 나중에 어머님께 이 일을 말씀드려야겠다 생각하며 일단은 생리통이 살짝 있어서 그렇다고 둘러댔어요. 어머님은 그러면 차 준비는 내가 할 테니 나가 있으라고
제 등을 떠미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왠지 윤미 씨랑 같은 공간에 있기 싫어서 그냥 제가 하겠다고 하고 차를 준비했어요. 그렇게 차를 마시는데 눈치도 없는 도련님이 또 저한테 말을 걸며 깐죽거리는 거예요. 아니, 형수님, 오늘 되게 조용하시네요. 왜 꿀먹은 벙어리세요? 동서될 사람도 들어오는데 좀 말도 걸고 친해지시지. 저는 속으로 내가 누구 때문에 꿀먹은 벙어리인데 하고 싶은 걸 참고 그냥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님이 형수 몸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으니 대충 먹고 일어나자고 했고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집에 오자마자 남편에게 아까 화장실에서 있었던 일을 다 말했어요. 이야기를 다 들은 남편은 어리둥절해 하더라고요. 진우 여자친구가 진짜 그랬다고? 그래. 나 진짜 살면서 이런 일 처음 겪어봐. 나 아까 진짜 무서웠어. 눈빛이 진짜 나 어떻게 할 눈빛이었다니까? 그런데 기가 막힌 게 남편이 안 믿는 거예요. 에이, 손윗동서 될 사람한테 그렇게 했다고? 그게 말이 돼? 그럼 내가 거짓말해? 나 진짜 환장하겠네. 나한테 꼬리치지 말래. 경고래. 그런 사람처럼은 안 보였는데. 당신 내 말은 안 믿고 처음 본 도련님 여자친구는 믿는 거야?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상황이 말이 안 되잖아. 당신이 뭘 어쨌다고 화장실 가서 그런 협박을 하느냐고. 그러니까 나도 미치겠다니까.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남편은 저한테 일단 진정하라고 하는데 저는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요. 나 이거 어머님 아버님한테 다 말씀드릴 거야. 그 여자 제정신 아니야. 여보, 그렇게는 하지 말자. 당신만 이상한 사람 돼. 진우 여자친구 아까 나도 같이 봤지만 세상 조신하고 얌전한 사람이던데. 그런 사람이 당신한테 그렇게 했다는 걸 부모님이 믿겠어? 나도 안 믿기는데? 와, 진짜 환장하겠네. 나한테 진짜 그랬다니까? 화장실이라 CCTV도 없고. 일단 진정하고. 남편은 나중에는 대충 제 말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표정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너무 황당한 일이라 그런지 남편도 제 말을 안 믿는 거예요. 혼자 속 터진 저는 며칠 고민하다가 결국 시부모님께 말씀드리기로 했어요. 왜냐면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하는 여자를 한 식구로 들일 순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께 전화를 드리고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있었던 일을 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어머님도 제 말을 안 믿으시는 거예요. 그 순해 보이는 애가 너한테 그렇게 말했다고? 어머님, 저도 황당해 미치겠다니까요. 아니,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어머님, 그런 여자랑 도련님 결혼시키면 안 돼요. 좀 이상한 사람 같아요. 제 말에 어머님은 저를 슬쩍 보시더니 그러는 거예요. 너 그날 혹시 반주했었니? 저 술 안 먹었어요. 아니면 혹시 진우 여자친구 마음에 안 들어? 저는 그 말에 눈이 뒤집힐 뻔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지금 도련님 여자친구 마음에 안 들어서 말을 지어낸다 생각하세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너무 황당하잖아. 개미 한 마리도 못 죽일 것 같은 애처럼 보이는데 너한테 그런 소리를 했다는 게. 그런 소리를 할 이유도 없고. 확인해 보세요. 걔한테 대놓고 아예 물어보자고요. 진짜? 네! 저는 억울해 죽을 것 같았고 결국 제 요청으로 사자대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님의 연락을 받은 도련님은 퇴근길에 윤미 씨를 데리고 왔어요. 도련님은 입이 대빨 튀어나와서 궁시렁거리는 거예요. 아, 윤미랑 퇴근해 영화 보려고 했는데 왜 갑자기 오라는 거예요? 윤미 씨는 여전히 조용조용한 모습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렇게 거실에 둘러앉았고 어머님이 저한테 얘기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윤미 씨, 그때 한정식 집 화장실에서 나한테 한 말 기억하죠? 네? 나한테 왜 도련님한테 꼬리치지 말라고 경고라고 했잖아요. 제가요?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었습니다. 순진 무고한 얼굴로 모른 척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도련님까지 눈을 막 부라리면서 따지는 거예요. 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형수님? 내가 들었어요. 내가 도련님한테 게장 준 거 가지고 왜 게장 주냐고 나한테 막 따지고. 제가 언제요?
그러면서 도련님을 보며 눈물까지 글썽이는 거예요. 저는 막 억울해 미치겠다고 난리치고 있는데 윤미 씨가 그러더군요. 형님은 제가 마음에 안 드시나 보네요. 없는 말까지 그렇게 하시는 거 보니. 그 말에 도련님하고 어머님이 저를 가만히 쳐다보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어요. 아, 얘 진짜 보통 아니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꽉 채웠습니다. 말문이 턱 막히더라고요. 상황 자체가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았거든요. 제가 멍하게 있으니 도련님은 저에게 화를 내시더라고요. 사과하세요. 뭔 사과요? 왜 없는 말 지어내세요? 그리고 내가 결혼하는 거지 형수님이 결혼해요? 이 사람 마음에 안 든다고 없는 말까지 지어내느냐고요. 지어내긴 뭘 지어내요. 제가 억울해하니 어머님이 다들 그만하라고 말리시더라고요. 저만 한순간에 마음에 안 드는 도련님 여자친구 음해하고 없는 말 지어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일을 당하니 저는 윤미 씨가 좀 무서워졌어요. 저 여자 도대체 뭐지? 싶은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도련님은 썩내면서 윤미 씨 데리고 나갔고 어머님도 뭔가 언짢은 얼굴로 저를 보시더라고요. 큰애야, 너 진우 여자친구 많이 맘에 안 드니?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쟤는 그런 적 없다잖아. 다시 말문이 턱 막혔어요. 증거도 없고 제 말을 믿지도 않으시는데 제가 거기서 무슨 말을 더 하나요? 저는 일단 알겠다고 하고 억울한 기분으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도련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다짜고짜 저한테 따지시는 거예요. 형수님, 우리 윤미가 뭐가 마음에 안 드시는데요? 왜 이상한 소리 지어내는 건데요? 나 그런 말 지어낸 적도 없고 지어낼 이유도 없어요. 도련님, 내가 분명히 말할게요. 그 여자 진짜 이상한 여자예요. 도련님 결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윤미가 이상하다고요? 그래요. 시댁 식구들 소개하는 자리에서 손윗동서 될 사람한테 그런 협박하는 게 제정신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도련님은 오히려 비웃더라고요. 흥, 형수님 진짜 치졸하시네. 형수님의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누가 믿어요? 우리 윤미가 그랬다는 걸 누가 믿냐고요? 내가 거짓말해요? 내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그럼 우리 윤미가 거짓말해요? 아, 알겠다. 윤미가 집도 잘 살고 친정이 빵빵하니까 형수님이랑 비교될까봐 그런 거죠? 저는 그 말에 화가 나다 못해 오히려 차분해지더라고요. 뭐라고요?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 형수님보다 우리 윤미가 잘나 보인다고 없는 소리 만들어서 결혼 반대하려나 본데 그러시는 거 아니라고요. 시동생 결혼 축하는 못 해줄 망정 어떻게 이러시냐고요. 지금 말 다 했어요? 나보다 잘나 보여서 반대한다고 이런 말을 지어냈다고? 사람을 뭘로 보고 그딴 소리래요. 상황이 그렇잖아요. 윤미 질투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런 여자를 왜 질투하냐고요. 그런 여자? 참나. 됐습니다. 이상한 소리 부모님께 흘리고 다니지 마세요. 진짜 유치해서 못 봐주겠으니까. 형수님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이 참 그렇네요. 그러면서 전화를 끊는 거예요. 저는 진짜 혈압이 올라서 기절할 뻔했어요. 제가 윤미 씨를 질투해서 저런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진짜 속에서 열불이 터져서 얼마나 씩씩거렸는지 모릅니다. 답답한 마음에 혼자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치다가 혼자서 생각을 거듭했어요. 그리고 제 결론은 뭐냐? 그래, 그 이상한 여자랑 결혼해봐라. 안에서 새는 바가지 무조건 밖에서 새고 그런 제정신 아닌 여자인 거 머지않아 들통 날 거다. 어디 두고 보자 하는 마음으로 이를 바득바득 갈았어요. 그리고 결혼하든지 말든지 도련님의 결혼에 대해 일절 신경 끄기로 했습니다. 대신 저는 도련님네와 마주치는 일을 최대한 안 만들어야겠다 생각했어요. 그 여자 정말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 일은 그렇게 흐지부지 지나가고 결국 도련님은 5개월 뒤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 사이에 시댁 모임이 있어 한번 볼 뻔했는데 저는 핑계를 대고 빠졌고 결국 그 여자는 결혼식에서 본 게 다였어요. 여자네 집에 돈도 많다 보니 결혼식도 엄청 좋은 호텔에서 삐까뻔쩍하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건 하객을 보니 윤미 씨 쪽 친구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부케 받는 사람 포함 한 3, 4명 있었는데 그마저도 나중에 알고 보니
공구 매장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이상한 여자라 주변에 사람도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리고 신혼여행 갔다 오고 다 같이 한번 보자고 했는데 저는 또 핑계를 대고 빠졌어요. 어머님은 한번 난리가 났던 전적이 있으니 제가 빠진다고 해도 그냥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한편으론 이렇게 가족이 된 이상 아예 안 보고 살 수도 없는데 언제까지 피할 수 있을까? 내가 죄 지은 것도 아닌데 왜 피해야 할까 싶었어요. 그래서 다음 시댁 모임이 있으면 그땐 참석을 해야겠다 싶더라고요. 만약에 또 저한테 그 지랄을 떨면 녹음을 다 해버리겠다. 그리고 나도 참지 않겠다. 결심하면서요. 하지만 그렇게 결심할 필요도 없이 다 같이 모이는 가족 모임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결혼하고 3개월 만에 도련님이 신혼집에서 도망쳐 나왔기 때문이죠. 어머님의 호출이 있어서 급하게 어머님한테 갔는데 도련님이 방에서 자고 있다고 하면서 막 속상해 하시는 거예요. 저는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어머님이 기막혀 하시면서 얘기하더라고요. 큰애야, 네 말이 다 맞았어. 걔 완전 이상한 애였어. 우리 진우 큰일 날 뻔했다. 어제 거의 맨발로 집에서 몸만 도망쳐 나왔대. 무슨 일인데요 도대체? 그리고 어머님이 도련님에게 들었다면서 해준 얘기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신혼여행 갔다 온 후 새 아파트에서 새 살림을 시작한 도련님은 처음엔 아무 문제 없이 너무 행복하고 좋았대요. 다만 한 가지, 윤미 씨가 약을 틈틈이 먹었다고 하는데 무슨 약이냐고 하니 윤미 씨가 지병이 좀 있어서 먹는 약인데 많이 좋아져서 이제 안 먹어도 될 정도라고 끊을 거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결혼하고 한 달 정도 넘어가고 옆집이 새로 이사를 오면서부터 윤미 씨가 이상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옆집도 도련님네처럼 신혼부부라고 하는데 이사 후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다고 합니다. 도련님은 자기들도 새로 이사를 왔고 신혼부부라면서 막 반가워했대요. 그 집 부부도 성격이 좋아서 오며 가며 말도 자주 나누고 그랬다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윤미 씨가 도련님한테 그러더랍니다. 옆집 여자랑 전부터 아는 사이냐고. 도련님은 황당해서 무슨 말이냐고 새로 이사 온 거 보지 않았느냐고 했대요. 그런데 윤미 씨는 그건 알겠는데 그 여자는 전부터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엄청 친해 보이던데? 그래서 도련님이 웃으면서 그랬대요. 이웃이니까 그냥 친하게 지내려는 거지. 뭘 친해. 윤미 씨는 그런 말을 할 때 도련님을 흘겨봤다는데 그때까진 도련님도 그냥 윤미가 질투가 많네, 귀엽다 정도로만 생각했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그 정도가 심해지더랍니다. 툭하면 붙잡고 옆집 여자랑 진짜 모르는 사이냐고 일부러 여기로 이사 온 거 아니냐고 닥달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윤미가 도대체 왜 저럴까 도련님도 좀 힘들었대요. 그런데 확 폭발한 건 도련님이 운동차 퇴근 후에 계단 오르기를 하는데 옆집 남자가 자꾸 계단에 자전거를 놓아뒀대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소방법에 걸린다고 주차장에 두시라고 말하려고 옆집 초인종을 눌렀는데 여자가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고 그 집 여자는 미안하다고 앞으로는 안 두겠다고 하고 이야기는 끝이 났대요. 그런데 그걸 윤미 씨가 어떻게 봤는지 본 모양이었어요. 그날 윤미 씨는 집안 물건을 다 집어던지고 난리를 치더래요. 그 여자랑 무슨 얘기했냐고, 뭔데 초인종까지 누르고 그 여자랑 얘기하냐고 하면서 이럴 줄 알았다고 그년 죽여버릴 거라고 그러더래요. 도련님은 그런 모습을 처음 봐서 너무 무섭고 소름이 끼치더래요. 자기야 왜 이래? 내가 말했잖아. 자전거 치우라고 말하려고. 거짓말하지 마. 자전거는 핑계잖아. 그리고 그 집 남자한테 말하면 되지. 왜 그 여자한테 말해? 솔직히 말해. 무슨 얘기했어? 서로 막 낄낄대던데? 낄낄은 뭔 낄낄이야. 아니, 그것보다 내가 그 집에 얘기하는 걸 어떻게 알았어? 자기 그때 집에도 없었잖아. 하, 내가 집에 없는 것까지 생각하고 그 여자한테 갔다 이거네? 도련님은 미치고 팔짝 뛸 것 같았다고 합니다. 윤미 씨는 도련님이 정말 바람이라도 난 것처럼 몰아붙이고 난리를 쳤대요. 그리고 그 정도도 갈수록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다 하루는 도련님이 주말에 늦잠을 자는데 집 앞 복도에서 큰 소리가 났대요. 윤미 씨랑 옆집 여자 목소리인 것 같아서 나가보니
윤미 씨가 미친 여자처럼 옆집 여자를 잡아 뜯으려고 하고 옆집 남자가 그만하라고 미쳤냐고 소리를 지르며 맞고 있었대요. 도련님이 놀라서 윤미 씨를 말렸는데 윤미 씨가 옆집 남자한테 하는 소리가 멍청해가지고 지네 와이프가 옆집 남자랑 바람난 것도 몰라! 하면서 악을 쓰더래요. 그 여자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소리 지르고 윤미 씨가 그런 소리를 해대니 옆집 남자까지 도련님을 이상하게 보더랍니다. 도련님이 기함하면서 윤미 씨를 말리고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미쳤어? 맞잖아. 둘이서 그렇고 그런 사이인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다 죽여버릴 거야. 얼마 전에도 저 집 가서 초인종 누리고 속닥거렸잖아. 그건 자전거 치우라고 얘기한 거라니까. 윤미 씨는 듣지도 않고 지랄 발광을 해대서 도련님이 일단 겨우겨우 끌고 방으로 들어갔대요. 그날 얼마나 악을 썼는지 다른 층에서까지 계단으로 올라와 구경을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옆집 여자는 억울해 죽으려고 하고 옆집 남자까지 도련님에게 따지는 통에 도련님이 절대 그런 일 없다고 해명한다고 시겁했대요. 그러면서 도련님은 갑자기 제가 떠오르더래요. 결혼 전에 형수님한테 화장실에서 그랬던 게 사실은 진짜 그랬나 싶으면서 윤미 씨를 보며 저 여자가 무슨 병이 있나 생각했대요. 그러면서 든 게 먹다 말았던 그 약이었고 그 약을 몰래 들고 가서 약국에다 물어봤답니다. 약국에서는 그 약이 항정신성 약품이라고 했고 더 자세히 알아보니 정신착란 증상에 먹는 약이라고 했다더군요. 도련님은 기가 막혀서 결국 장인어른을 찾아갔고 사실은 윤미가 망상증이 심해서 약을 먹고 있다는 것과 약만 꾸준히 먹으면 일상생활에 아무 문제 없다는 변명을 들었대요. 그 씨가 자기 마음대로 괜찮을 것 같다고 약을 끊으면서 생긴 문제라면서요. 도련님은 그런 병이 있는데 왜 결혼 전에 말을 안 했냐고 그건 사기 결혼이라고 장인어른이랑도 한바탕 했대요. 그리고 도련님도 엄청 고민이 많았다고 합니다. 아직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고 아이도 없으니 여기서 그만하는 게 맞지 않나 싶기도 했대요. 그래서 이혼 서류까지 준비했는데 장인어른이 미안하다고 하면서 나중에 자기 사업체는 다 도련님 준다고 하래요. 그리고 도련님 본인도 이미 결혼까지 했는데 아프다고 헤어지는 건 도리가 아닌 것 같고 그냥 약 꾸준히 잘 먹이고 살아봐야겠다고 마음을 고쳐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동안 잠잠하던 윤미 씨가 서랍에 있던 이혼 서류를 발견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날 도련님이 잠을 자는데 기분이 뭔가 이상해서 눈을 떠봤더니 정말 기절할 뻔했답니다. 어둠 속에서 윤미 씨가 침대 발끝에서 부들거리며 서 있더랍니다. 한 손엔 과일을 들고 나머지 한 손엔 이혼 서류를 들고요. 그러면서 어둠 속에서 나지막히 그러더래요. 자기, 나랑 이혼하려고 그랬어? 도련님은 그때 너무 무서워서 오줌을 지릴 뻔했대요. 컴컴한 방 안에서 눈을 번뜩이며 과일을 들고 서 있는데 귀신을 봐도 그 정도로 무섭진 않겠더라며 기절할 뻔했다고요. 도련님은 겨우 정신을 차리고 제발 과일은 내려놓으라고 했다는데 윤미 씨 하는 소리가 나랑 이혼하고 뭐하게? 옆집 년이랑 살게? 그러면서 또 옆집 여자 소리를 하더래요. 도련님은 제발 그만하라고 소리를 질렀다는데 윤미 씨가 갑자기 자기 머리카락을 콱 잡더니 막 잘라냈대요. 소리를 막 지르면서요. 나랑 이혼하고 옆집 년이랑 살게? 도련님은 그 모습에 기절할 만큼 너무 무섭고 생명의 위협까지 느꼈대요. 아, 이 여자랑 살면 나는 언제 죽을지 모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망쳐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대요. 그래서 그대로 핸드폰만 들고 잠옷 차림으로 도망쳤다고 합니다. 나오는 와중에도 자기 뒷덜미를 잡을까봐 진짜 온 사력을 다해 도망쳤대요. 그리고 한밤중에 택시를 타고 시댁으로 온 거였어요. 기가 막힌 도련님의 이야기에 어머님과 아버님도 너무 충격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도련님이 자기는 그 여자랑 하루도 더 못 산다고 너무 무섭다고 떨다가 아침이 다 될 무렵 기절하듯 잠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은 세상에 이게 다 무슨 일이냐며 기막혀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결혼 전에 애미 너한테 그런 것도 다 사실이네 결국. 그렇다고 했잖아요 어머님. 제 말 안 믿으시더니. 안 믿은 게 아니라 너무 말이 안 되잖아. 네가 거짓말한 애는 아닌데 믿을 수도 없는 이야기인 거야. 근데 진우하늘 소리를 들으니 기가 막히더라고. 저도 정말 기가 막히면서 무서웠어요.
그리고 한편으론 그 한정식 일 이후로 일부러 안 마주친 건 정말 잘했다 싶었어요. 저한테 그렇게 한 것도 제가 도련님한테 무슨 흑심이라도 있다고 자기 마음대로 상상한 것 같은데 제가 안 피했더라면 진짜 저한테 어떤 행패를 부렸을지 모르는 거니까요. 제가 그 일을 당했다 생각을 하니 소름이 다 끼치고 등골이 오싹하고 어쨌든 그 일이 있고 시부모님은 윤미 씨 아버지를 만나 그동안의 일 다 얘기하며 이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윤미 씨 아버지는 미안하다고 약만 잘 먹으면 괜찮아서 문제 없을 줄 알았다고 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혼 과정 중에 알게 됐는데 윤미 씨는 집 앞 복도 천장에도 도련님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뒀고 안방에도 카메라를 설치해뒀대요. 옆집 여자와의 외도를 의심해서요. 그래서 도련님이 옆집 여자 집에다 자전거 놔두지 말라고 얘기한 것도 윤미 씨가 다 안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바탕의 소란 끝에 도련님은 이혼을 하고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도련님은 그날 일이 너무 충격이었는지 부쩍 말수도 없어지고 얼굴도 헬쓱해졌더라고요. 마음고생이 심했던 것 같았어요. 이혼이 마무리되고 나서 저한테도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미안해요, 형수님. 형수님이 질투해서 없는 말 지어냈다는 거. 그때 많이 억울하셨죠? 그런 사람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연애 기간 때도 그런 모습 한 번도 못 봤거든요. 됐어요, 도련님. 도련님 마음이나 잘 추스르세요. 그래도 별일 없이 끝낸 게 어쩌면 다행일지도 몰라요. 저는 그렇게 도련님을 위로해 드렸습니다. 딸의 병을 숨기고 몰래 결혼을 시킨 그 집 아버지도 참 너무한다 싶더라고요. 도련님은 너무 학을 떼서 당분간은 결혼의 결자도 보기 싫다면서 열심히 일이나 하며 살겠다고 하더라고요. 제 말 안 믿어서 미안하다고 남편도 저에게 사과를 했어요. 시간이 지나 도련님도 마음을 추스리고 나면 좋은 여자 만나서 새롭게 시작했으면 하고 바라봅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